참, 그날이 생각나네. 손주 돌잔치 날이었지.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우리 석이 첫 돌을 축하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며느리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더군.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돈 한 푼 안 보태고 창피하게 왜 나서세요 하면서. 글쎄 72년을 살면서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어. 사돈들과 친척들이 낮게 웃고 믿었던 아들이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지. 그래요. 엄마 그냥 앉으세요 하면서 바늘에 손가락 찔려가며 키운 아들에 대한 그 허망함, 이루 말할 수 없었네.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 이 일이 내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던 그날 아침 40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어. 청수동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바늘질하며 살아온 세월. 손끝마다 흔적이 새겨져 있지. 며느리 문자 확인했어. 10월 15일 오후 1시 롯데호텔 연회장. 손주 돌잔치라니 이보다 기쁜 날 없었네. 3년 전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설린이 결혼할 때부터 기다렸지. 설린이는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안 들어 있어. 공장이라는 시어머니가 부끄러웠나 봐.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자신과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겠지. 그래도 손주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 믿었어. 핏줄에 정이 있지 않나. 옷장 깊숙이에서 결혼식 한복 꺼냈어. 색바랐지만 할머니로서 품위를 지키고 싶었지. 거울 앞에서 머리 단정히 하며 가슴 벅찼네. 40년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아. 호텔 도착하니 화려한 장식, 풍성한 음식, 돌상은 금도금 반지, 수입 과일, 비싼 한과까지 민호 키울 때와 차원이 달랐어. 사돈들과 친척들 모여들고 비싼 옷차림들. 나만 초라했지만 손주 할머니 자부심으로 당당했지. 가족석 상석에 앉으려 하자 설린이가 다가와 저쪽으로 앉으세요 하며 떨어진 자리 가리키네. 서운했지만 익숙한 듯 옮겨 앉았어. 오늘 주인공은 석이니까. 돌잡이 끝나고 축사 시간. 사회자가 할머니 축사 안내하네. 평생 이런 자리 처음이었지만 손주 위에 준비했지. 어젯밤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며 일어나 마이크 향해 손 뻗는데 설린이가 벌떡 일어나 어깨에 툭툭 치네. 소름 돋았어. 40년 공장에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안 당했는데. 어머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돈 한 푼 안 보태고 창피하게 왜 나서세요 하며 마이크 낚아채네. 연회장 조용해지고 하객들 웅성거림. 돈 안 보탰다니 민호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양보했는지. 울분 치밀었지만 잔치 망칠 수 없었지. 그때 아들 민호가 일어나 그래요 엄마 그냥 앉으세요. 오늘은 설린이 준비한 자리니까 하네. 세상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모든 시선이 쏟아지고 사돈들 표정에 호기심, 옆 식당 주인 문주희가 다가와 분노 참내. 나중에 얘기해 하며 그 손길 아니었으면 쓰러졌을지도. 결국 마이크 못 잡고 자리로 설린이 유창하게 축사하고 하객들 박수치네. 나만 투명 인간 된 기분. 집 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 났어. 이런 모욕 처음. 그날 밤 잠 안 오고 남편 영수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네. 재봉틀 소리만 들리던 일상이 그리웠어. 공장에서는 적어도 무시 안 받았지. 40년 베테랑이었으니까. 새벽 5시 공장으로 남편과 40년 운영한 곳. 5년 전 남편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떠났지만 이제 나 혼자 9 직원 책임지네. 재봉틀 앞에선 마음 편했어. 여기선 무시 없으니까. 집 돌아오니 현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알아서 드세요. 민호랑. 저는 외식. 석이 봐주세요 하네. 예의마저 사라졌어. 같이 산 지 10개월. 그들 찾아와 어머님 외롭고 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저희 맞벌이 힘들어 하며 손주 보고 싶고 힘들다니 받아줬지. 저녁 설거지 부탁하니 어머니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공장 한 건 몇 배 번다고 수준과 계급이 있잖아요 하네. 이런 말 처음 인사할 때 살갑던 설린이가 이제 이렇게. 직업격 다르다니 본성 알았어. 겉으로는 교양 있지만 속은 못됐네. 나도 마음 아팠어. 공장 운영하지만 코로나 경제로 월급 주고 남는 거 거의 없어. 생활비 못 보태 미안했지만 무시받을 일 아니지. 민호는 듣고도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편 들래. 엄마 설린이 말 맞아. 워킹맘 힘들잖아. 가슴 무너졌어. 홀로 키우며 공장이란 그 시절 기억 안 하나. 주말엔 석이 데리고 나들이 가고 나 초대 안 받네. 같이 가도 되니 물으니 어머니 젊은 사람 따라다니기 힘드실 거예요. 집에서 쉬세요. 하네.
손주 시간조차 허락받아야 하네. 혼자 남은 집에서 남편 즐겨 듣던 카세트 프 들었어. 심수봉 노래, 그리운 사람 떠올리며 평안했지. 공장 사물함 정리하니 라벨 없는 낡은 테이프 나왔어. 집에서 재생하니 남편 목소리, 정순아, 너 때문에 걱정 많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네. 눈물 고였지만 중간 끊어져. 투자 얘기 왜 안 했냐. 자식들이 알면 탐낼 하네. 남편 평생 공장만 일했는데 무슨 투자. 끝에 문제가 생기면 상우 찾아가라. 번호 적어뒀을 텐데 하네. 박상우, 남편 월남전 전후, 평생 친구. 장례식 후 연락 끊겼지만 수첩에서 번호 찾았지만 전화 용기 안 나네. 5년 지났는데. 설린이 압박 계속. 어머니 집 넓혀야 할 것 같아. 석이 크고 어머니 방 차지하니 어머니 생각은 하네. 노골적으로 내보내려네. 민호 아무 말 안 해. 그제야 깨달았어. 집에서 환영 안 받는 존재. 며느리엔 짐, 아들에겐 부담. 밤에 테이프 다시 들었지만 이해 안 돼. 이대로 못 산다. 조엄 잃을 수 없어. 결심했지. 내일 상우 전화. 뭔가 해결될 것 같아. 다음날 일찍 공장 가서 사물함 뒤지니 또 테이프. 정순이에게 적혀. 집에서 재생하니 남편 목소리 선명. 정순아, 이 테이프 들을 때는 내가 없을 거야. 너 보수적이라 깜짝 놀랄 거야 하네. 심장 빨리 뛰네. 상우가 용산 개발 확실하다 해서 투자하고 수익으로 공장 건물과 근처 땅 샀어 하네. 의자에서 못 일어나. 40년 월세 낸 공장이 우리 거라니. 돈 많아 말하기 무서웠어. 실패할까봐 상우가 성공했다고 하더라. 등기네 이름으로 했어. 세금 상속 문제로. 민호한텐 절대 말하지 마. 도박성 강해서 팔자고 할 거고 돈 날릴 뻔해. 너 착해서 말할 거야. 그게 안 말한 이유. 상우 찾아가라 미리 부탁했어. 믿을 친구야. 내 조언은 내가 지켜야 한다. 구걸 말고 무시당하지 마. 당당히 살라. 사랑해. 울었어. 남편 사랑과 미래 생각 깨달았지. 떨리는 손으로 번호 찾았지만 현관 소리 그들 돌아오네. 재빨리 끄고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설린이 차갑게. 이제 마음 달라졌어. 이제 잘 거다 하며. 내일 상우 전화. 진실 확인 후 며느리 교육시켜주자. 다음날 일찍 일어나 번호 누르니 여보세요 형수님이시죠? 박상우입니다. 깜짝 5년 만인데 바로 알아. 형수님 전화 기다렸어. 영수형이 연락할 거라고. 목매어 말 못하네. 테이프 들었어. 무슨 일인지. 그러셨군요. 내일 오후 사무실로 오세요. 문자에 화신자산 개발 대표 박상우. 전화 끊고 믿어지지 않네. 하루 종일 집중 안 돼. 집에서 설린이 차갑게 어머니 일찍 들어오셨네요. 저녁 안 하시고 속으로 내일 확실해질 거야. 다음날 강남 고층 빌딩 20층 화신자산 개발. 상우 반갑게 형수님 오랜만 고생 많으셨어. 벽에 개발 사진들. 어떻게 성공했냐 물으니 영수 형덕. 월남전서 목숨 구해줘. 제대 후 종자돈 빌려줘. 그게 시작. 테이프 내용 말하니 서류 꺼내. 맞아. 성수동 1200평. 공장과 부지. 시세 120억. 주저앉았어. 실감 안 나. 용산으로 번 돈 투자. 재개발 예정 몇 배 될 거야. 왜 월세 받냐 물으니 영수형 비밀로 하라고 제 회사인 줄 몰랐을 뿐. 통장에 5년 월세 3억 넘게. 이제 어떻게 할지 비밀로 하자. 준비해야 해. 영수형 준비해둔 신탁 계약서. 급하면 발동, 재산 보호. 자식들 못 쏜대. 남편 꼼꼼함 깨달았지. 사무실 나서며 마음 달라. 압박해도 이제 다르네. 지하철에서 상우 문자 확인. 성수동 1200평 120억 내 이름. 설린이 오만 얼굴 떠올라. 격 다르다던 이제 누가 다른지. 4개월 지났어. 평소처럼 일하고 차가운 시선 받지만 마음 달라. 120억 맴돌아. 무시할 때마다 속으로 곧 알게 될 거야. 저녁 설거지 중 휴대폰에 문주희 문자. 내일 점심 같이. 설린이 물 마시러 와 화면 힐긋. 에휴 빈털터리들끼리 하며. 하지만 상우 문자 보이네. 120억 내 이름. 설린이 눈 의심. 떨며 어머니 이거 뭐예요? 당황했어. 때 아니라고. 그냥 친구 장난. 하지만 설린이 속지 않네. 부동산 일하니. 민호 불러 이상한 문자. 민호도 어리둥절 120억. 스팸 문자라니까. 하지만 설린이 등기 조회 부탁 전화. 동료 회신 후 어머니 정말 모르셨어요. 1200평 내 이름.
더 숨길 수 없네. 그게 잘 모르겠어. 갑자기 설린이 다정.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데. 민호도 언제부터? 관리 어떻게? 돈 땜은 달라짐. 남편 예상대로. 잘 모르겠어. 상우가 해줘. 설린이 놀라. 금박상우 대표. 더 말 안 하고 피곤해 들어가네. 방에서 한숨. 교육계획 세웠는데 갑자기 들켜. 두 사람 거실 수군. 대박 120억. 관리해야 해. 수수료 걱정.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 지금껏 안 하던. 어머니 고생하셨어. 민호도 관심. 공장 일 힘들면 말씀. 불편하네 120억 때문. 저녁 갈치조림 해주고 반찬 떠주네. 식사 중 부동산 관리 얘기 제가 전문가. 뭘 도와 세금 재개발 알아봐야. 갑자기 왜 관심. 서툴렀던 점 죄송. 가족처럼. 역겨워. 밤에 거실 대화 엿들어 120억 관리. 우리가 수수료 엄청. 분노 치밀래. 압박 노골적. 서류 들고 설명. 박상우 믿을만해? 사기 많아. 화났어. 생명의 은인 의심. 그날 밤 상우 전화. 못 참겠어. 복수하고 싶어. 내일 만나자. 다음날 설린이 연락해서 관리 확인할게요. 이제 못 참아. 밤의 결심. 마지막 카드 쓸 때. 다음날 상우 만나 영수형 예상하고 준비. 본성 드러나게 참아. 대화 녹음해라. 어플 깔아주네. 압박 교묘해. 약통 확인하고 시간 바꿔. 어머니 저녁에 드세요. 안경 냉장고에 깜빡하셨어. 열쇠 화분에 어제 말씀 3번. 혼란스러워. 이유답 큰소리. 어머님 깜빡하시잖아. 민호도 동료의 치매기. 외출 부담. 저녁 민호 제안. 치매 오면 큰일. 재산 정리. 설린이 맡기고 제가 관리. 무슨 정리. 치매 오면 판단 없어 위임하세요. 편안히 모실게. 분노지만 참아. 밤에 대화 녹음. 투자해야. 치매 연기. 확실히 진단서로 후견인. 증거 확보. 설린이 대담. 공장집 팔아. 투자. 확실한 수익. 남편 경고 떠올라. 밤에 상우 전화. 이제 때 됐어. 연기 시작해. 다음날 멍한 표정. 여기가 어디지? 설린이 기뻐. 어머니 설린이에요. 민호 누구더라. 며칠 후 서류 들고. 위임 서류. 서명만. 멍하게 이게 뭐야. 이름 쓰는 거. 엉뚱한 데 찍으려 피곤해 나중에. 조급해지네. 갑자기 표정 바꿔 내가 치매. 너희 탐욕이 치매지. 시험한 거야. 진짜 치매면 어떻게 할지. 방공기 얼어. 무슨 말씀. 녹음 재생. 투자 치매 연기 후견인. 얼굴 하얘. 끝나지 않았어. 진단서 정상 변호사 자료. 벨 울려. 상우와 변호사 들어. 신탁 처리. 재산 보호. 과정 녹화 증거 제출. 무슨 일. 차갑게. 돌잔치 모욕나 위에서 격 다르다 창피. 민호 죄송. 코인 날린 거 봤어. 학비 병원비 고생 모르니. 그런데 치매 몰아 재산 빼앗아. 인간이냐. 상우 정리. 영수형 대비. 변호사 사기 강요. 미수. 설린이 빌지만 마음 굳어. 선택권 없어. 오후 짐 싸 떠나네. 빈집에서 테이프 들으며 여보 당신 말 맞아. 지켰어. 일주일 후 상우와 변호사. 증거 충분. 사기 강요 노인 학대. 자식인데 망설이지만 잘못은 책임져야 교육. 고소. 고발장 송달. 설린이 전화 취하해 주세요. 소용없어. 민호 빌지만 안 돼. 재판. 기소 내용 재산 편취 심리 압박 학대 경제 착취. 진술. 돌잔치 모욕 치매 유도. 약 바꿔 물건 숨겨. 탄식 소리. 녹음 재생. 치매 연기 후견인 120억. 고개 숙여. 의사 증언 정상. 변호사 반박 안전 걱정. 판사 왜 서류 먼저. 두 번째 재판. 설린이 노인 고객 속여 수수료. 회사 사과 징계 해고. 업계 소문 퇴출. 민호 입지 좁아 승진 제외. 세 번째 판결. 사기 강요. 노인 대상 용납 안 돼. 설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민호 8개월 집행유예. 배상 500만씩. 눈물 흘리지만 동정 안 해. 사과하지만 관계 끝. 설린이 아르바이트. 민호 좌천 경제 어려움. 나는 평온 신탁 안정. 존엄 지켜. 재판 승리 의미 크네. 6개월 후 일상 달라. 테이프 듣고 여보 고마워. 생활비 수익 안정. 일부 직원 복지 장학금. 공장 활기. 소통 늘어. 마트서 설린이 유니폼 입은 거 봤지만 지나가. 문주희와 카페. 마음 편해졌지.
이제 이정순으로 살아. 밤 사진 보며 가난했지만 마음 부자. 그때 행복. 재개발 가치 오르지만 돈보다 존엄. 옥상서 동네 보며 세상은 마음 아는 거. 테이프 들으며 평안. 봄비의 마음 정리. 어려움 겪었지만 자신 찾았어. 어깨 툭툭이 깨워줬지. 조엄 지켰어. 남편 만나면 나 잘 살았지. 미소 떠올라 승리는 존엄 지키는 거.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마음 지키며 사세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